카카오톡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카카오 그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남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3단원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의 두 번째로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 사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무역과 수출, 수입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다시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요. 무역이 뭐라고 공부를 했죠? 무역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과 서비스 이것들을 서로 사고 파는 그런 것을 무역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파는 것 이것을 수출이라고 했고요. 다른 나라로부터 사오는 것 이것을 수입이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왜 무역이 일어나는지 왜 무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어떤 경제적 교류를 하고 있는지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편의점 가봤죠? 네. 마트 이런 데 가보셨죠? 네. 그런 데 가면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들만 팔지 않고요. 전 세계 세계 방방곳곳에서 만든 그런 다양한 물건들을 우리는 손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 해외 직구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걸 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이것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 만든 것들 또는 다른 나라의 재료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이 원산지와 이 생산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원산지, 생산지 들어봤나요? 원산지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생산지는 무엇일까요?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이 원산지라는 것은요, 이 물건의 재료, 이 재료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이게 원산지예요. 그리고 이 생산지는 그 재료를 가지고 최종적인 그 물건을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이게 생산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원산지는 어떤 물건의 재료입니다. 재료를 생산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생산지는 이 원산지의 이 재료를 가지고요. 재료를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 어떤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재료를 한번 가공을 하죠. 최종적으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가공을 해요. 가공. 원산지의 재료를 들어와서 가공해요. 가공해서 그 어떤 물건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곳을 바로 이 생산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과서에 보면 예시가 잘 나와 있는데요. 교과서 129쪽을 한번 같이 볼게요. 129쪽을 보면 어디 이렇게 마트의 한 진열대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팝콘과 커피와 그릇 요 세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팝콘을 먼저 볼까요? 팝콘의 원산지는 미국이래요. 그리고 생산지는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산지는 뭘까요? 팝콘의 재료가 뭐죠? 옥수수. 이 옥수수는 미국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팝콘의 원산지는 미국이에요. 원산지는 미국이고요. 생산지. 그 원산지에서 옥수수를 우리가 수입을 해서요.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 공장에서 최종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 팝콘을. 그래서 원산지는 미국이고 생산지는 대한민국이다. 이게 팝콘이고요. 그 다음 커피를 한번 볼까요? 커피는 원산지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브라질이라고 되어 있네요. 생산지는요? 네, 브라질이요. 그러니까 이 커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커피의 원료, 커피의 재료, 커피콩이죠. 이 커피콩이
브라질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생산지, 이 브라질에서 커피 완제품까지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는 원산지, 생산지 둘 다 브라질이더라. 만약에 이 원산지가 브라질이고 이 브라질에서 커피 콩만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생산지는 대한민국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생산지와 원산지가 달라지는데, 여기 교과서에 나온 예시로는 원산지와 생산지가 둘 다 브라질이네요. 네.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 말고 또 요거 그릇을 한번 볼게요. 그릇을 보면 원산지와 생산지가 전부 다 한국이네요. 그릇은 뭘로 만들어요? 그릇도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유리 그릇도 있을 것이고, 뭐 도자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죠. 도자기 같은 거는 흙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흙이라고 치고 이 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 그리고 원산지가 그래서 대한민국, 생산지도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들은 다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릇만 원산지와 생산지가 한국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 우리나라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이죠. 네, 대한민국이에요. 헌법에나 이런 데 보면 다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권 같은 데 보면 대한민국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할 거면 다른 것들도 다 한국이라고 하지 왜 그릇만 한국이라고 했을까? 잘 모르겠네요. 이거 좀 이상해요. 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 원산지와 생산지, 원산지는 어떠한 물건의 재료를 만든 곳, 이 생산지는 이 최종적인 그 물건을 만든 곳, 생산한 곳, 이것이 생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산지와 생산지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이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 사례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제 교류,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 무역이라 그랬잖아요. 이 무역을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다 그랬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 이것이 무역이라고 했습니다. 경제도 그랬잖아요. 경제,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것, 이게 경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무역도 물건뿐만이 아니라 이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 이것도 무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제 교류 사례에서 이 물건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도 서로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물건은 뭐 많이 있죠. 아까 예를 들었던 커피, 팝콘, 뭐 이것들을 비롯해서 눈에 보이는 이 재화, 이게 물건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들을 서비스라 그랬잖아요. 이 서비스들 중에서 교과서에는 뭐가 소개되어 있냐면 의료, 그리고 게임,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뉴스 기사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교과서 130쪽 땡땡 뉴스입니다. 아나운서가 얘기하네요. 아나운서 목소리 좀 어려운데. 정부가 몽골과 협약을 체결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의료 수출의 길을 열었습니다. 양국이 체결한 협약은 몽골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귀국한 몽골인 환자들은 원격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 자막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 몽골, 원격 의료 협력 확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을 몽골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수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볼까요? 게임이네요. 한국 게임 수출 첫 4조 원 돌파. 중국 넘어 북미와 유럽까지 진출. 네. 한국의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이 주력 수출 시장인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북미, 유럽 지역에서도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게임 수출액은 4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게임 산업 수출액은
방송, 영화, 음악 등을 모두 합친 문화산업 전체 수출액의 55%에 이른다. 야, 그러네요. 이게 근데 2016년 기준이잖아요. 선생님이 아까 찾아봤는데 2018년, 2019년 요때 기사를 한번 봤는데 이때는 게임이 더 많이 올랐대요. 7조? 이렇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 산업의 거의 뭐 70% 가까이가 이 게임이라고 해요.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우리나라 게임이 전 세계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그리고 일본, 중국,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이 문화산업 콘텐츠의 엄청난 양을 게임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게임을 이렇게 많이 수출할까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잘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선생님이 찾은 거는 그 넥슨, 이 넥슨의 이 게임들이 많이 수출이 되나 봐요. 그 중에서 던전 앤 파이터라고 혹시 아세요? 던파. 줄여서 던파라 그러잖아요. 던파 선생님은 몇 번 안 해봤는데 재밌나 봐요. 이게 던파가 전 세계 뭐 2위? 뭐 1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2위? 이 정도로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리니지라는 게임 알아요? 리니지 M, 리니지 모바일 게임, 이것도 수출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게임들을 수입해서 하잖아요. 여러분들 즐겨하는 게임들은 요새 많이 컴퓨터 게임들은 특히 거의 다 외국 게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 게임 산업은 이 넥슨이라는 회사가 잘하나 봐요. 잘하는 것 같아요. 카트라이더 요새 인기 많은 게임 이것도 넥슨 거잖아요. 네, 뭐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게임 그리고 의료 이런 서비스 산업들도 굉장히 많은 수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와 콜롬비아의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또 콜롬비아라는 나라랑 또 서로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콜롬비아라는 나라에는 뭐가 유명하냐면 커피 그리고 초콜릿 이런 것들이 유명해요. 그리고 이 콜롬비아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또 인기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와 콜롬비아가 있으면 콜롬비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커피 그리고 카카오, 초콜릿에 원료가 되는 이 카카오 이런 것들은 콜롬비아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을 해오게 되겠죠. 그러면 커피, 카카오톡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카카오 그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콜롬비아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이런 게 콜롬비아에서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없는 커피와 카카오를 콜롬비아로부터 수입을 해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콜롬비아에게 우리나라의 자동차 이런 것들을 수출을 많이 한다고 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볼게요. 세계 최고의 커피와 초콜릿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해발 고도가 높고 기후가 온화해 커피를 재배하는 데 적합한 조건을 갖춰 좋은 품질의 커피를 생산한다. 소량으로 생산한 품질 좋은 카카오로 만든 초콜릿은 맛과 향이 뛰어나 콜롬비아의 또 다른 자랑이다. 원유 수출국이기도 한 이 콜롬비아는 2016년 우리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다. 최근 한국의 자동차가 콜롬비아 국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여기 이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영어로 FTA라고 불리고요. 이거는 이 자유무역 협정 그리고 조금 밑에 보면 뭐 보호무역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무역의 중요 단어 그리고 중요 개념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WTO부터 시작해서 FTA 그리고 보호무역, 자유무역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조금 더 이 무역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것들은 선생님이 이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기사도 한번 볼까요? 커피 시장과 자동차 시장 온도 차이.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은 10년간 크게 성장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360잔 정도로 이것은 전 국민이 매일 한 잔씩 마시는 양이다.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서울에서 세계 바리스타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반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과 중국 자동차 업계의 약진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은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국가에 편중된 수출국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네. 이 기사 이해가 됩니까? 이 앞쪽은 뭐 이해가 되죠. 우리나라 커피 산업이 많이 발전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먹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밑에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중국 자동차의 약진, 일부 국가에 편중된 수출국을 다변화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요. 이 미국의 보호무역, 이 자유무역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이 미국에 손실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이라 그래서 자기들 나라, 이 미국 안에서 무역을 좀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해줄게요. 그 다음 중국 자동차 업계의 약진. 약진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선생님이 이 약진이라는 단어는 군대 가서 들어봤었는데 군대에 가면 유격훈련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럼 약진 앞으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약진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전진하다, 뭐 크게 성장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가 많이 팔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타격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국가에 편중된 수출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었는데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랑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지 생각납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 교과서 127쪽. 교과서 127쪽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4분의 1 이상을 중국에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12%, 베트남의 8%, 홍콩의 7.8%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수출이 편중돼 있다. 뭐 이걸 좀 다변화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나라와 더 다양한 수출을 해야 된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 FTA 얘기가 나오거든요. 교과서 132쪽에 보면. 그래서 이 FTA를 알려면 또 WTO를 또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돼요. 이 WTO는 근데 또 저 뒤쪽 제일 마지막 차시에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사회 이 진도를 어떻게 나갈까 선생님이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무역의 기초부터 조금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나 뭐 그런 건 딱히 없었어요. 요거 원산지, 생산지 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음 시간에 이 WTO, FTA 그리고 보호무역, 자유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